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팀에 파견 보낸 백혜룡 경정이 연차를 쓰고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수사할 생각이 전혀 없어 손절했다는 말과 함께 파견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백혜룡 경정은 파견 수사 인력은 5명뿐이고 영장 신청도 기존 합수팀을 통해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철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면벽 수행하려는 거지. 이게 징계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할 일이 없으니 외출을 낸다든지 출장을 낸다든지 안 그러면 연가를 내서. 백 경정은 자신이 지정한 수사 인력 25명을 확보하고 영장도 동부지검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을 향해선 자신에게 마약 게이트가 아닌 일반 마약 수사를 하라고 제안했다며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이 사건의 본질이나 핵심을 물어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영혼이 맑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손절을 했다고요.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백경정의 합수팀 파견을 지시한 이후 백경정은 이튿날 곧바로 합수팀은 불법 단체라고 했습니다. 동부지검은 피해자로서 참고인 조사부터 받으라며 수사팀을 깊이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동부지검이 백경정이 자신이 피해자로 고발된 수사를 하는 건 셀프 수사라고 지적하자 백경정은 고약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수사 지시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혜룡 경정 네. 그 관련 뉴스 한번 좀 가볼까요? 이것도 제가 느끼기엔 굉장히 어려운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마약 사건 일단은 네. 마약 그 밀반입 사건, 마약 밀반입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어쨌든 철저하게 해라. 여태 뭐 하고 있어서 더 철저하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백혜령 경정도 그 수사팀에 파견시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반응들이 제각각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임은정 동부지검 검사장은 이제 시키니까 했죠.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경정 데리고 오겠다고 했는데 백혜룡 경정에서 무슨 소리냐고 이게 지금 무슨 이런 식의 팀을 꾸리냐고 저 합수단부터 해체라. 지금 동부지검입니다. 합동수사단이 엉망진창인데 저 사람들이랑 무슨 수사를 하겠어. 백혜룡 팀을 만들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임은정 검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나도 뭐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데 처음에 나도 의심했는데 합수 팀원들 보니까 이게 대견하다 못해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정말 열심히 지금 그 머리 싸매고 수사를 하고 있다. 합동수사팀이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 그 밑에 있는 팀이. 근데 내가 그렇게 백혜룡 선생님 그렇게 싫으시면 따로 팀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백혜룡 팀에 5명을 이제 해가지고 별도로 마약 사건 수사 외압이 아닌 그 앞단에 이제 밀반입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백혜령 경정은 여전히 이게 무슨 상황이냐. 내가 영장을 뭐 청구를 할 수가 있느냐. 앞에 층층 시야로 검사들이 다 막을 텐데 저기부터 해체하는 게 맞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혜룡 경정은 일단 검찰 수사 손 떼고 나한테 다 맡겨라. 네, 나한테 25명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안 그럼 나는 안 하겠다.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그냥 이제 족벌이죠. 안 할 수야 있겠어요. 근데 대통령이 지시되고요. 대통령이 이렇게 백혜령 네. 동부지검에 이게 파견해가지고 조사시켜라. 그러니까 25명 주라고요? 지시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임은정 지검장은 그 말 따라야죠. 다 줘버리지 뭐. 그래요? 네?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예. 좀 백혜령 경정의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증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마약 사건 전담 뭐 경찰관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잡았단 말이에요. 잡았더니 그 마약 밀반입자들이 세관 직원들이 협조를 해줬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약을 밀반입했다. 네.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세관 직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8개월 후에 그 범죄자들이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 협조해줬어요. 그렇게 지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세관에서는 그 사람들 조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봤더니 별 문제가 없어서 이제 복직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백혜령 경정은 이 세관 직원들이 협조했고 전현직 관세청장들이 관여가 되어 있고 국정원도 직무유기하고 있고 또 결국에는 대통령과 가까운 친인척이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당시에 심우정 검찰총장도 어느 정도 좀 의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 잡아들여가지고 조사해야 된다. 이런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형 사건이에요. 이건 진짜 대통령 친인척부터 검찰총장, 네. 전형직 관세청장까지 다 엮여 있으니까 25명 가지고 될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대로 수사하려면 백혜룡 경정의 뜻대로 수사하려면 25 갖고도 근데 좀 이해가 안 어이가 되는 없다. 게 네. 이문정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네. 근데 지금 한 석 달 정도, 2달 정도 조사를 했는데 네. 이게 뭔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백혜령 경정이 말씀하신 게 과연 이게 사실과 맞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수사가 좀 오늘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장 소장님하고 방송 같이 못 하겠어요. 그래요? 너무 믿고 와. 아니 수사해야지 왜요? 시원시원하게 얘기해요. 25명이 아니라 뭐 한 100명 파견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게 여러 층위가 있는데 네. 짧게 시간 많지 않으니까 짧게 하려면은 일단 백혜룡 경정의 태도는 매우 문제가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이게 대통령이 직접 지시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고 대통령은 어쨌든 법무부 장관한테 그러니까 당부를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지금 수사 지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데 대통령의 사실상 지시란 말이에요. 근데 나 25명 아니면 안 가, 못 가. 이게 반발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자의식이 아니 경찰 공무원이잖아요. 현직 네, 경찰 공무원 네. 의견 제시는 할 수 있는데 이 태도 자체는 네. 야 아무도 못 믿어. 나한테 25명 뭐 나는 치안 정감이나 치안 총감 좀 되는 줄 알았어. 총경도 아니고 지금 경정이 지금 대통령의 지시. 대통령의 지시에 이렇게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을 물러보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본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은 그걸 하나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좀 억울한 면이 뭐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본인이 이 정도로 이거 아니면 안 한다는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다 공무원이. 예. 네. 그리고 이제 그건 하나 지시를 이제 하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제 조율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이 외화부혹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거 72kg 필로폰의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예요. 그래서 2,200억 원어치 25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네, 네, 이 정도 물량이니까 이거 자체가 큰 거고 윤희건 경찰청장도 칭찬을 했는데 네. 문제는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이 이 백혜룡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말을 해서 이게 윤석열 김건희가 지금 이 마약 사건에 직접 개입한 거 아니냐 백혜룡이 주장을 한 건데 네. 김찬수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은 나는 용산 얘기 한 적도 없다. 이거는 그래서 진실 공방이 지금 벌어진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청에 있는 뭐 여러 명 뭐 이런 사람들이 관세청도 찾아왔는데 이거는 그 말레이시아 그 사람이 잡아가지고 관세청 직원들이 나를 프리패스 시켜줬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 건데 그날 그 해당 당일에 근무를 안 했어요. 몇 명은 지목이 된 사람들 아예 근무가 비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성이 있는 거냐라고 해가지고 서울청에서 약간 제동을 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마약은 잡은 건 맞는데 이거를 관세청 이름을 브리핑하지 마. 이거는 아직 안 돼라고 했는데 백혜룡이 강하게 반발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게 국정원과 관세청이 함께 공항을 열어서 이렇게 된 거는 윤석열의 지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윤석열이 마약 지금 김건희가 같이 마약 독점 수입 독점 사업을 한 것이다. 그리고 김건희 오빠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마약 게이트를 덮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확인이 안 돼요. 이거는 백혜룡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수사해볼 필요 있다라고. 왜냐면은 당사자가 수사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의혹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백혜룡 경정이 수사를 하는 게 맞다. 백혜룡이 가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한 점 의혹도 없이.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이들이 백혜룡이 주장하는 거는 이가 보기엔 거의 음모론 수준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근데 백혜룡이 가서 그럼 수사 한번 해봐라. 그런데 나 못해 25명 아니면 이런 태도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공직자가 대통령의 지시하면 따라야지. 어디 건방지게 이딴 태도를 취하냐. 네,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사건을 동부지검장에게 직접 지시하시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좀 개별 그런 사건에 생각이 들고. 대해서. 네. 워낙 이제 큰 사건이 그러면 되다 법무부 보니까. 장관한테 지시하셔야죠. 그럼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이니까 검찰총장은 지금 없으니까 네. 직무대리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좀 맞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큰 좀 방향 그런 그러니까 아쉬움이 뭐 있고. 마약 사건에 대해서 더 엄정하게 하겠다 뭐 요 정도 방향을 원론적인 얘기하고 거는 괜찮죠. 그다음에 구체적인 거는 법무부 장관한테 지시할 그렇죠. 수는 있다. 근데 이거를 직접
지시를 하셨고 네. 대통령실에서는 자랑스럽게 서면 브리핑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는 네. 비판할 수밖에 없고 백혜령 경정이 일단은 피해자잖아요. 음. 왜냐하면 저 조사하다가 화곡지구대 대장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네네. 그 피해자를 수사팀장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결론을 내놓고 수사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이문정 동부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권은 뺏어야 된다라고 항상 주장하던 사람이잖아요. 아, 근데 본인이 근데 왜 지금 수사하고 있냐? 수사하고 있어. 아. 지금 이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는 내년 9월까지 이제 이거 맞는데 원래 계속 검찰이 수사만 검사가 수사만 안 돼요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그럼 그 주장에 맞게 행동하려면은 자 나의 소신과 맞게 검사들은 조사하지 말아라 수사하지 말아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패널 좀 바꿔주세요. 진짜 오늘 같이 방송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해서 아, 그러니까 책임은 내년 다 9월까지는 해야지. 일을 해야지 무슨 일? 그럼 모든 검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수사 손을 다 떼나? 법무부 장관이 시켰으면 동부지검에서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분의 원칙과 소신, 신념 이거는 네. 계속해서 검사는 수사하면 안 알겠습니다. 된다는 거니까 그걸 자기 직업에서부터 네. 먼저 실현시켜야죠. 네.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나는 도저히 나는 양심상 못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부지검장 그만두든가 해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동부지검 이문정 검사장 중심으로 해서 수사팀이 있는 것인데 백혜룡 경정을 중심으로 수사팀을 따로 꾸린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죠. 이렇게 되면. 예, 근데 사실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저는 싶은데 사실 백혜령 경정도 그렇고 이문정 검사장도 그렇고 둘 다 공무원입니다. 예. 예, 공무원이고 지금 정권은 무슨 뭐 내란 정권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 정권이고 이재명 대통령 임명한 장관들이 다 있어요. 민주당 네. 정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뭐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합리 파견 지시가 내려왔으면 공무원으로서는 거기에 따르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 이상의 뭐 어떤 외부적으로 자꾸 페이스북이나 막 이런데 예. 자기 입장을 써가지고 이렇게 막 분란을 네. 일으키거나 막 이제 지지자들이나 국민들로 하여금 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묵묵히 공무원으로서는 거기 따라서 실력을 보여주는 게 저는 이런 생각이 필요하지 들더라고요. 않나. 자의식들이 왜 이렇게 강하냐. 유튜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네.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하세요. 일을 해라. 아, 일해라 공무원. 우리가 떠들게. 음. 우리 또 안 하잖아 그런 거. 그래서 제가 김규현 변호사님이 지금 본인의 정체성을 유튜버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군요. 유튜버 아닌가요 우리? 변호사 아니었습니까? 아, 변호사가 아니야. 아, 공직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예. 제가 김규현 변호사를 제가 오늘 할 거니까 제가 항상 우리 어제도 김규현 변호사 얘기를 좀 했었는데 어디서요? 우리끼리요. 김규현 변호사님 같은 분이 공직에 가시면 어떡할까? 근데 안 그러실 것 같거든요. 안 그래야 되고요. 지금도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위치가 예를 들어서 공직을 맡고 있다 그러면 그냥 그 일의 결과를 내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하면 되는데 두 분 다 우리 유튜브 김규현 변호사 유튜브 이제 많이 하시다가 네. 바뀌었을까? 내가 오늘 보니까 아니, 저도- 안 바뀌었잖아. 안 바뀌어서 저도 그대로잖아. 사실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2달 들어가 있었잖아요. 2달 들어가 있는 동안 방송 다 자르고 알고 그렇죠. 있어요. 여기서 안 나왔잖아요. SNS도 거의 안 했어요. 예. 여기도 안 나오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백혜룡 경정 문자도 씹고. 말을 그대로 따르면은 지금 대통령이 지금 불법 수사를 용인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저는 뭐 따로 수사팀을 꾸려서 뭐 하건데 또 뭐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백혜룡 경정은 수사팀에서 빠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 이럴 상황에서 바에. 수사를 만약에 다시 뭐 말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약 수사, 외압 수사 나누어져 있는 것에서 아예 마약 수사조차도 빠지는 게 예, 맞다.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이게 더 이상 이제 보면은 수사가 이런 식이 되면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이 나오고 나더라도 또 다른 형태로 퍼즐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네. 예. 지금 가장 큰 걱정 그거잖아요. 이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마약 수사도 중요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백혜룡 경정의 주장대로 검찰 단위에서 봐주기를 했다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한 것일 거고 그 이후에 이게 외압이라는 게 왜 들어왔으며 어떤 작동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인데 이런 내용들보다는 뭐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에서는 뭐 자유로울 수 없겠다는 어제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뭐 공직자가 결과로 말해야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이 말을 한 게 이제 사실상 지금 뭐 이문정 검사장이나 백혜룡 경정 들어라고 했다는 말이라는 하는 거 아니에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뭔가 좀 너무 말은 이제 많이 아 하셨으니 SNS 좀 그만하고 이래요 그냥 말이 많아. 아, 그래, 내가 왜 말하는지. 사실 저희도 비슷합니다. 저희 뉴스다이브도 결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참- 저희가 이제 클립으로 나오는 조회수는 어디에도 뒤처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동접이 좀 약. 매불쇼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매불쇼 끝나고 다음 주 이 합시다. 시간까지 솔루션을 가져오도록. 매불쇼 합니다. 끝나고 합시다. 그게 솔루션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방금. 아니 근데 제가 요 사건은 좀 취재를 했는데
일단 대통령실에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수사로 말해라. 그러니까 그렇죠. 기자들이 예. 기사로 말하듯이 이제 수사하던 사람들이니까 수사로 말해라. 그리고 충분히 권한을 줄 터이니 그 권한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이문정 검사장하고 그 백혜룡 경정 간의 어떤 이 갈등과 관련해서 오늘 제가 백혜룡 경정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백혜룡 경정 입장에서 조금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그래야 균형을 좀 맞출 수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지난 6월에 합수단이 동부지검에 만들어지긴 했으나 이 당시에 이제 심우정 체제였고, 그리고 그 본인 스스로는 이게 그 수사 외압을 덮기 위해서 심우정이 만들어 놓은 거여서 이 자체가 위법 또는 불법 소지가 있다고 해서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자체는 해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제 본인의 뜻을 취재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뭐 김건희 특검팀에 무슨 별도의 팀을 하나 만들어서 마약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 마약 사건이 아니라 그 김건희와 윤석열과 관련된 이 마약 게이트 전반에 대해서 권력이 어떻게 이 마약에 개입을 했고 이게 비즈니스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걸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피해자로 관계되어 있어서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걸 수사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 대목과 관련해서는 이문정 지검장하고는 완전히 판이한 인식을 갖고 그런 있어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문정 검사장은 그럴 생각이 없고, 그리고 그 이 윤국권 그 합동수사단장 아래에 있는 22명의 검사들이 열심히 수사를 잘하고 있다, 이 팀에서. 그래서 여기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서 하지 않는 한 좀 별도로 하긴 어렵다라는 판단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혜룡 경정을 단장으로 하는 뭐 4명 정도, 그러니까 예, 도합해서 토탈 5명 예. 이렇게 수사팀을 꾸려줄 터이니 여기서 뭘 뭐 인천지검이라든가 서울중앙지검 사건을 좀 다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발령이 났습니다. 네. 오늘 발령이 나서 동부지검으로 출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동부지검에 가서 어쨌든 이 사건을 수사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명해야 되는 그렇죠. 처지에 있어서 그거를 뭐 거부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지금 상황을 잘 수습을 해서 백혜룡 경정도 그렇고 이문정 검사장도 그렇고 국민들께 굉장히 신뢰받는 그런 공직자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새로운 형태의 수사 성과를 말이 아니라 성과로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결과적으로는 뭐 비슷한 얘기로 마무리가 됩니다만 수사의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이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백혜룡 경정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 또한 그때 해결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남일 기자는 이제 수사팀 빠지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지금 진행되고 뭐 오늘 출근까지 한 거니까요. 또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이 모든 것들을 예전과는 달리 국민들이 함께 지켜보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관,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입니다. 이게 보니까 엄청 꼬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수사가. 지금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이 백혜룡 경정을 이제 수사팀에 합류를 시키는데, 다만 기존 합동 수사팀과는 별도로 수사팀을 따로 꾸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백혜룡 경정이 나는 기존 팀에 들어갈 수도 없고 따로 팀을 꾸리는 것도 내가 완전히 25명 정도의 규모가 돼가지고 내가 다 꾸리는 거 아니면 나는 5명 정도 규모는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울 동부지검에서는 다시 또 별도팀 신설한다, 5명 한다, 이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이거 수사가 어디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제보가 오는 줄 알고 아닙니다. 전 어디로 간다 이런 문제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 대통령께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전에 제가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합니다. 해서 이재명 정부는 합니다로 갔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역량과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실용적인 관점들은 국민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동의하고 보수 쪽에서조차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대한민국 전체를 움직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역량들을 보여줄 그러니까 계기와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백혜룡 경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건 공정하게 해라, 마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뿌리 뽑자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인사적인 조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되려면 네. 뭐 저쪽에도 또 검찰개혁이나 이런 데 되게 상징적인 네. 임은정 검사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그림은 저는 비공개적으로 조율을 하고 인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서 네. 서로의 캐릭터들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해가지고 전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이 됐었어야 아하. 된다라고 생각하는 네. 겁니다. 이걸 사전 조율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발표조차도 네. 꼭 그 대통령께서 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이 정도의 파괴력과 이 정도의 의미와 그게 있으면 그 공 자체는 전부 대통령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인사에 관련된 궁극적인 부분들이고 네. 이재명 정부에서 그걸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든 행안부 장관이 발표하든 이 스타일이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섬세하게 가야 되는데 네. 관심도가 주목되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대로의 캐릭터의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백혜련 경정. 임은정 검사도 사실 임은정 마찬가지인 검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율 없이 해버리고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게다가 최악의 경우잖아요. SNS를 통해 가지고 네. 공직자가 인사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견들을 서로 갑론을박을 하기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네. 가장 좋은 취지와 가장 좋은 성취가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과정 관리의 미스로 인해 가지고 가장 좀 아픈 건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게 제일 네. 안타깝습니다. 정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했어요. 여러모로 그 절차적으로 쭉 봤을 때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할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그러니까 정리해야 뭐냐면 돼요? 누군가 나서서 네. 이 상황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거는 상징적,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장이라고 감선을 갖고 있는 그 임은정이라는 상징성도 있고 네. 백혜령이 가져오는 마약 수사라는 상징성, 거기에 이제 뭐 수사는 해봐야겠습니다만 전 정부와의 관련성까지 갖고 있는 그런 상징성들 모두가 그냥 소모돼 버리는 맞아요. 네, 그럴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누군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검찰 안에서는 그래 임은정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아하. 맞습니다. 그런 시선들이 있고 그 실제로 성과가 없다라는 이야기들도 뭐 그런 돌고 있어요. 그러면 성과라는 게 이 사건에 대한 성과만. 네, 그러니까 그럼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로드맵을 짜고 최소한 중간 수사 발표시키기까지는 내부적 이미 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정하고 거기에 매진해야 할 때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 과정 안에서의 백혜령 경정의 역할은 또 정해져야 한다. 또 어떤 생각 드냐면 SNS는 모두 자제하자. 자제해야 한다. 네. 지금장부터 네. 실무팀장이 될 백 팀장까지 모두 자제해야 한다. 이 정도가 약속되지 않으면 지금 말씀드린 모든 상징성들을 갖고 가기 어렵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일반 마약 사건하고 이거는 별 다르지 않다. 특히나 뭐 수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마약 수사가 갖고 있는 내밀성이라든가 영화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영화보다도 이건 현실이거든요. 네. 영화보다도 현실이고 현실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이런 상징성 있는 사건들은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되니까 정말로 누가 좀 정리해야 하는 단계가 왔다. 좀 뻔한 얘기지 같지만. 네. 네, 아니 근데 그 사실 정리할 사람이 정리하려면 저는 임은정 검사 손 들어줘야 됩니다. 임은정 검사의 지휘권을 인정해주는 상황에서 네. 백혜령 경정이 이야기하는 약간의 자활성이 좀 이렇게 부여되는 방식으로 가서 대장 한 명 정해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네. 그렇게 해서 둘 다 살게 해줘야지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한 하루 이틀이라도 더 방치해버리는 순간에 인사권의 해이함이 기강의 해이 뭐 이런 걸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네. 되게 큰 시스템적인 결함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딱 몰아주고 게다가 지금 검찰 개혁이나 이런 쪽으로 검찰 내부의 마음들을 가져와야 되는 부분들도 저는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은정 검사 쪽으로 네. 정리해줘야 그렇죠. 된다. 네. 근데 이걸 정리를 누가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 백혜령 경정을 대통령이 직접 이제 수사팀에 보내는 게 사실 맞냐, 뭐 틀리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지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정리하는 것도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아니죠. 되나요? 어제는 너무 내용 자체가 구체적이어서 그렇지 네. 방향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그리고 물론 사람까지 이렇게 네. 지목이 됐지만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원활하게 협의하고 해결하는 부분들을 부처 장관 정도 수준에서 정리를 해 나가고 그걸 보고하고 그걸 뭐 오케이 네. 하는 방식으로 가야죠. 지금 제가 볼 때 대통령께서 되게 지금 좀 약간 화가 나고 있을 네. 거예요 아마. 네, 안 화가 SNS에서. 나가지고 뭐 이렇게 공무원들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지 그게 말라라. 1차 경고를 갔기 경고를 때문에 했어요. 네. 지금 이제는 뭐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해결과 조정 능력을 보여줘야 될 때이기 때문에 네. 방향을 그렇게 좀 정리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생한 20명이 넘는 그 수사한 인력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백경정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되는데 이 SNS나 이런 메시지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수사의 인력들의 성과나 아니 지금까지 노력이 그냥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사실은 보여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문정 지검장이 당연히 책임의식 가지고 뭐 부팀장 와서 설득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외부에서 말고요. 저는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다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내부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것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이슈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좀 수사가 됐으면 좋겠다.